박인숙은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다. 70을 넘긴 나이에도 몸은 정확한 시계처럼 움직였다. 어둠 속에서 천천히 일어나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다.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11월의 새벽은 날카로웠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에겐 다음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가 조금 더 행복해질 거예요. 부엌으로 들어서자 냉장고 소리만 윙윙거렸다. 인숙은 싱크대 앞에 서서 물을 한 잔 마셨다. 찬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몸을 깨웠다. 창밖은 아직 컴컴했다. 멀리 아파트 불빛 몇 개만 깜빡였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다. 푸른 불꽃이 피어오르며 냄비 밑을 핥았다. 쌀을 씻어 물을 붓고 뚜껑을 덮었다. 밥 짓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채웠다. 인숙은 냉장고에서 김치통을 꺼내 식탁에 놓았다. 무 한 개를 꺼내 칼로 썰기 시작했다. 도독, 도독. 칼날이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만 부엌에 울렸다. 이 집에서 30년을 살았다. 아니, 정확히는 32년이었다. 아들 민수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럭저럭 견딜만 했다. 남편 박종철이 술만 안 마시면 조용했다. 술을 마시면 달랐다. 주먹이 날아왔고 욕설이 쏟아졌다. 인숙은 그걸 참았다. 다른 여자들도 다 그렇게 산다고 생각했다. 시대가 그랬다. 그런데 며느리가 들어온 뒤로 모든 게 달라졌다. 최수진. 그 여자가 이 집에 들어온 날을 인숙은 또렷이 기억했다. 8년 전 봄이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들어온 수진은 인숙에게 공손히 절을 했다. 얼굴은 예뻤다. 눈빛도 맑았다. 인숙은 그때 생각했다. 이 여자라면 우리 아들을 잘 챙겨주겠구나. 착각이었다. 수진은 인숙이 생각했던 며느리가 아니었다. 시어머니 말을 고분고분 듣는 여자가 아니었다. 자기 의견이 있었고 그걸 숨기지 않았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다. 어머니, 제 생각엔요 하며 말끝을 흐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수지는 점점 당당해졌다.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같은 말을 서슴없이 했다. 인숙은 그게 못마땅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버릇없는 일이었다. 인숙 자신도 시어머니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살았다. 왜 이 여자는 그걸 모를까? 왜 자꾸 자기 주장만 하는 걸까? 밥이 끓어올랐다. 인숙은 불을 줄이고 타이머를 맞췄다. 그리고 거실 소파에 앉았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다. 회색빛 하늘이 천천히 푸른빛을 띠기 시작했다. 발소리가 들렸다. 인숙은 고개를 돌렸다. 수진이었다. 잠옷바람에 머리를 묶지 않은 채 부엌으로 걸어갔다. 인숙을 보지 못한 듯했다. 아니, 본 척하지 않은 거였다. 수진은 냉장고 문을 열고 물을 꺼내 마셨다. 일찍 일어났네. 인숙이 말했다. 수진이 깜짝 놀라며 돌아봤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다. 얼굴이 헬쑥했다. 어머니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수진이 건조하게 말했다. 그리고 다시 돌아서서 물을 더 마셨다. 인숙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여윈 어깨가 잠옷 밖으로 드러났다. 예전엔 좀 더 통통했던 것 같은데. 밥 다 됐어. 곧 차릴 테니까 씻고 나와. 저는 안 먹을래요. 수진이 냉장고 문을 닫으며 말했다. 인숙의 미간이 좁혀졌다. 아침은 먹어야지. 몸 망가진다. 괜찮아요. 입맛이 없어서요. 수진은 그 말을 남기고 방으로 돌아갔다. 문 닫는 소리가 작게 들렸다. 인숙은 허공을 바라보며 혀를 찼다. 저 여자는 항상 저랬다. 인숙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했다. 무시하는 건지 정말 관심이 없는 건지 알 수 없었다.
타이머가 울렸다. 인숙은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밥솥 뚜껑을 열자 김이 확 올라왔다. 하얀 쌀밥이 소복하게 지어져 있었다. 인숙은 국그릇에 된장국을 담고 반찬을 꺼내 식탁에 놓았다. 그리고 아들 방 쪽을 바라봤다. 민수는 아직 자고 있을 거였다. 회사 다니는 사람이 새벽 6시에 일어날 리 없었다. 인숙은 아들 방 문을 노크했다. 민수야, 밥 먹어. 안에서 신음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묵직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엄마, 나 좀 자게 내버려둬. 밥 다 됐는데. 식으면 맛없어. 됐어. 안 먹을 거야. 인숙은 문고리를 잡았다. 열까 말까 망설였다. 하지만 곧 손을 떼었다. 민수는 요즘 예민했다. 건드리면 화를 냈다. 인숙은 한숨을 쉬며 식탁으로 돌아왔다. 혼자 밥을 먹었다. 숟가락 부딪는 소리만 조용한 집안에 울렸다. 창밖은 이제 완전히 밝아졌다. 아침 해가 아파트 사이로 비집고 들어왔다. 인숙은 김치 한 점을 입에 넣고 씹었다. 시큼한 맛이 입안에 퍼졌다. 이 집은 늘 이랬다.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가족이 함께 사는데 마치 남처럼 살았다. 각자 방에 처박혀 있거나 서로 말을 섞지 않았다.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 일도 거의 없었다. 명절 때나 가끔 그랬다. 인숙은 며느리를 탓했다. 수진이 들어온 뒤로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졌다고 생각했다. 예전엔 아들이 착했다. 인숙 말을 잘 들었다. 웃는 얼굴로 엄마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 있었어 하고 이야기도 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다. 아들은 인숙을 피했다. 말을 걸어도 대답이 짧았다. 뭔가 숨기는 것 같았다. 인숙은 그게 수진 때문이라고 확신했다. 수진이 아들을 이상하게 만든 거였다. 부부 싸움을 하는 게 분명했다. 밤에 가끔 방에서 낮은 목소리로 다투는 소리가 들렸다. 인숙은 귀를 기울였지만 무슨 말인지는 알아듣지 못했다. 그저 긴장된 공기만 느껴졌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다. 그릇을 씻으며 인숙은 며느리 방 쪽을 힐끗 봤다. 문은 꼭 닫혀 있었다. 수지는 안에서 뭘 하고 있을까? 자고 있을까? 아니면 멍하니 앉아 있을까? 사실 인숙은 최근 며느리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전보다 더 말이 없어졌다. 밥도 제대로 안 먹었다. 얼굴엔 생기가 없었다. 처음엔 또 아들이랑 싸웠나 보다 정도로 생각했다. 하지만 그게 몇 주째 계속되자 뭔가 이상했다. 어제는 더 이상했다. 인숙이 거실 청소를 하는데 수진이 현관에서 들어왔다. 외출했다 온 모양이었다. 그런데 얼굴에 멍이 있었다. 왼쪽 볼에 희미하게 푸른 자국이 보였다. 인숙은 깜짝 놀라 물었다. 수진아, 얼굴 어쩐 일이야? 수진은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고개를 돌렸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에 부딪혔어요. 문에 부딪혀서 그렇게 됐어? 병원은 갔어? 괜찮아요. 별거 아니에요. 수진은 그 말만 남기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인숙은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수진의 방문을 바라봤다. 뭔가 이상했다. 문에 부딪혔다는 말이 거짓처럼 들렸다. 하지만 인숙은 더 묻지 않았다. 며느리 일에 깊이 관여하고 싶지 않았다. 설거지를 마치고 행주로 싱크대를 닦았다. 물기를 깨끗이 닦아내고 행주를 빨아 걸었다. 그리고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다. TV 리모컨을 들었지만 켜지 않았다. 그냥 손에 쥐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이 집엔 비밀이 있었다. 인숙도 알고 있었다. 모두가 뭔가를 숨기고 살았다. 서로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 집은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속은 금이 가 있었다.
문득 남편 생각이 났다. 박종철. 그 사람도 비밀이 많았다. 술만 마시면 폭력적이었고 집에 들어와도 인숙에게 말 한마디 없었다. 그저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다. 인숙은 그 사람과 대화다운 대화를 나눈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났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들 민수는 아버지랑 닮아가고 있었다. 어릴 땐 안 그랬다. 민수는 밝고 착한 아이였다. 엄마한테 잘 웃어줬고 공부도 곧잘 했다. 그런데 커가면서 달라졌다. 특히 결혼한 뒤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했다. 어느 날 밤 인숙은 잠에서 깼다. 목이 말라 물을 마시려고 부엌으로 갔다. 그때 아들 방에서 소리가 들렸다. 둔탁한 소리,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여자의 낮은 신음. 인숙은 멈춰섰다. 귀를 기울였다. 아들 목소리가 들렸다. 닥쳐. 조용히 못해? 날카로운 목소리였다. 인숙은 가슴이 철렁했다. 민수의 목소리가 그렇게 차갑게 들린 적은 없었다. 그리고 또 둔탁한 소리. 수진이 작게 울었다. 인숙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가야 할까? 아니면 모른 척해야 할까? 머릿속이 복잡했다. 손이 떨렸다. 그러다 결국 인숙은 돌아섰다. 자기 방으로 돌아가 이불을 뒤집어 썼다. 귀를 막았다. 아무것도 듣지 않으려 했다. 그날 밤 이후로 인숙은 며느리를 볼 때마다 이상한 감정이 들었다. 연민 같은 것. 하지만 동시에 짜증도 났다. 왜 수지는 참지 못하는 걸까? 왜 자꾸 아들을 화나게 하는 걸까? 부부싸움은 원래 그런 거였다. 여자가 참으면 됐다. 인숙도 그렇게 살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 이건 보통 부부싸움이 아니라는 예감. 인숙은 그 감정을 억눌렀다.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 오전 9시쯤 민수가 방에서 나왔다. 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매고 있었다. 인숙은 고개를 들었다. 밥은? 회사 가서 먹을게. 아침 굶으면 몸 안 좋아.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현관으로 가서 구두를 신었다. 인숙은 아들의 얼굴을 봤다. 피곤해 보였다. 눈밑이 거뭇했다. 표정은 굳어 있었다. 민수야. 인숙이 불렀다. 민수가 돌아봤다. 요즘 힘든 일 있어? 민수의 눈이 잠깐 흔들렸다. 그러더니 곧 무표정으로 돌아왔다. 없어요. 왜요? 그냥 얼굴이 안 좋아 보여서. 괜찮아요. 회사 일이 좀 많아서 그래요. 민수는 문을 열고 나갔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다. 인숙은 혼자 남았다. 고요한 집. 인숙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점심때가 되었다. 인숙은 냉장고를 열어 반찬을 꺼냈다. 간단히 국수라도 삶아 먹으려 했다. 그때 며느리 방문이 열렸다. 수진이 나왔다. 머리를 묶고 간편한 옷을 입고 있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다. 외출하게? 인숙이 물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병원 가요. 어디 아파? 그냥 정기 검진이요. 수진은 가방을 메고 현관으로 갔다. 신발을 신으며 인숙을 한번 봤다. 그 눈빛이 이상했다. 뭔가 말하고 싶은데 참는 것 같았다. 하지만 곧 고개를 돌리고 문을 열었다. 다녀올게요. 조심해서 다녀와. 수진이 나가고 또 혼자가 되었다. 인숙은 싱크대에 기대어 창밖을 봤다. 하늘은 맑았다. 구름 한 점 없었다.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렸다. 인숙은 문득 깨달았다. 자신은 이 집에서 방관자였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외면했다.
왜냐하면 그게 편했으니까. 개입하면 복잡해지니까. 하지만 오늘따라 그 편함이 무겁게 느껴졌다. 가슴이 답답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인숙은 물을 한 잔 마셨다. 찬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지만 답답함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후가 되어 수진이 돌아왔다. 병원 갔다 온 얼굴이 더 창백했다. 인숙은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수진은 인숙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문 닫는 소리, 그리고 침묵. 저녁 시간이 되었다. 인숙은 저녁을 차렸다. 김치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쳤다. 밥을 푸고 반찬을 놓았다. 민수가 퇴근할 시간이었다. 보통 7시쯤 들어왔다. 7시가 지나고 8시가 되었다. 민수는 오지 않았다. 인숙은 전화를 걸었다. 벨이 울렸지만 받지 않았다. 인숙은 혀를 찼다. 또 술 마시러 간 게 분명했다. 9시쯤 현관문이 열렸다. 민수였다. 술 냄새가 확 풍겼다. 비틀거리며 들어와 구두도 제대로 벗지 않고 거실로 들어왔다. 인숙은 인상을 찌푸렸다. 술 마셨어? 조금. 민수의 말이 어눌했다. 눈이 풀려 있었다. 인숙은 한숨을 쉬었다. 밥 먹어. 차려놨어. 배 안 고파. 민수는 소파에 털썩 앉았다. TV를 켰다. 화면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흘러나왔다. 인숙은 그 모습을 보다가 부엌으로 갔다. 저녁을 랩으로 싸서 냉장고에 넣었다. 그때 며느리 방문이 열렸다. 수진이 나왔다. 거실에 있는 민수를 봤다. 그리고 표정이 굳었다. 민수도 수진을 봤다. 둘 사이에 팽팽한 공기가 흘렀다. 어디 갔다 왔어? 민수가 물었다.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다. 민수는 소파에서 일어나 수진 쪽으로 걸어갔다. 물어보잖아. 어디 갔다 왔냐고. 병원 갔다 왔어. 수진이 짧게 대답했다. 민수는 코웃음을 쳤다. 병원? 또 맨날 아프네. 당신이 때려서 그래.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인숙은 부엌 구석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다. 가슴이 쿵쾅거렸다. 민수가 수진에게 다가갔다. 손을 번쩍 들었다. 인숙은 숨을 멈췄다. 수진은 눈을 질끈 감았다. 민수야. 인숙이 소리쳤다. 민수의 손이 멈췄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인숙을 봤다. 눈빛이 차가웠다.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았다. 엄마는 나가 있어요. 민수가 말했다. 인숙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민수는 다시 수진을 봤다. 그리고 손을 내렸다. 대신 수진의 팔을 붙잡았다. 질질 끌고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인숙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다리가 떨렸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다. 부딪히는 소리, 수진의 울음소리. 인숙은 무릎이 꺾였다. 주저앉았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날 밤 인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다. 어둠 속에서 눈만 뜨고 있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아들이 며느리에게 손을 댄다는 사실. 그걸 알면서도 막지 못한 자신. 새벽이 되었다. 인숙은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며느리 방문 앞에 섰다. 귀를 기울였다. 안에서 낮은 숨소리가 들렸다. 수진이 자고 있는 것 같았다. 인숙은 손을 들어 문을 노크하려 했다. 하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두드리지 못했다. 그렇게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돌아섰다. 자기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썼다. 이 집에는 비밀이 있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점점 커지고 있었다. 언젠가는 터질 거였다. 인숙은 그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두려웠다.
그 비밀이 터지는 날, 이 집은 무너질 것 같았다. 수지는 병원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었다. 플라스틱 의자는 딱딱했고 차갑했다. 주변엔 사람들이 많았다. 기침하는 노인, 아이를 안은 젊은 엄마, 휠체어에 앉은 환자. 모두 각자의 이유로 이곳에 와 있었다. 수지는 손가락으로 가방 끈을 만지작거렸다. 긴장됐다. 병원에 올 때마다 긴장됐다.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할까? 이번엔 어디가 다쳤다고 할까? 최수진님. 간호사가 이름을 불렀다. 수지는 일어나 진료실로 들어갔다. 중년 여자 의사가 앉아 있었다. 안경을 쓰고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었다. 수진이 들어오자 고개를 들었다. 앉으세요. 수진은 의자에 앉았다. 의사는 수진의 얼굴을 봤다. 볼에 멍을 봤다. 표정이 굳었다. 얼굴은 어쩐 일이에요? 부딪혔어요. 수진이 작게 말했다. 의사는 아무 말 없이 수진을 바라봤다. 그 시선이 무거웠다. 수진은 고개를 숙였다. 다른 데도 다친 곳 있어요? 갈비뼈가 좀 아파요. 옷 좀 걷어볼까요? 수지는 천천히 상의를 걷어 올렸다. 옆구리에 시퍼런 멍이 있었다. 의사는 청진기를 대고 숨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손으로 갈비뼈를 눌렀다. 수진이 신음을 냈다. 아파요? 네. 의사는 청진기를 빼고 수진을 마주봤다. 수진 씨,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누가 때렸어요? 수진의 입술이 떨렸다. 대답하지 못했다. 의사는 한숨을 쉬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지난번에도 오셨잖아요. 그때도 멍이 있었어요. 저는, 수진 씨, 이건 가정폭력이에요.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도움을 받아야 해요. 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이러다 큰일 나요. 의사는 서랍에서 명함을 꺼냈다. 수진에게 내밀었다. 여기 상담센터 연락처예요. 전화해 보세요. 도움 받을 수 있어요. 수진은 명함을 받았다. 하지만 가방에 넣지 않고 손에 쥐고 있었다. 의사는 처방전을 끊으며 말했다. 진통제 처방할게요. 갈비뼈는 금 간 것 같지 않아요. 그래도 조심하세요. 더 다치면 안 돼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진료실을 나와 약을 받고 병원을 나왔다. 밖은 추웠다.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수지는 명함을 꺼내봤다. 여성폭력 상담센터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수지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천천히 걸었다. 집으로 돌아가기 싫었다. 그 집엔 민수가 있었다. 시어머니가 있었다. 숨이 막히는 공간이었다. 수지는 공원 벤치에 앉았다. 낙엽이 바닥에 쌓여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낙엽이 흩날렸다. 수지는 그걸 멍하니 바라봤다. 결혼한 지 8년이 되었다. 처음엔 행복했다. 민수는 착했다. 데이트할 때 꽃도 사주고 손도 잡아줬다. 수지는 이 사람이면 평생 함께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민수는 변했다. 아니, 원래 모습을 보인 거였다. 결혼 첫 해엔 참았다. 둘째 해부터 본색이 드러났다. 화를 내기 시작했다. 처음엔 소리만 질렀다. 그러다 물건을 집어던졌다. 그리고 어느 날 수진을 때렸다. 그날을 수진은 잊을 수 없었다. 사소한 일이었다. 저녁 반찬이 맛이 없다는 이유였다. 민수는 숟가락을 집어던지고 소리를 질렀다. 수진이 왜 그래? 하고 물었다. 그러자 민수가 다가와 뺨을 때렸다. 수진은 그 순간을 또렷이 기억했다. 따끔한 통증, 귀에서 윙 소리,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수를 봤다. 민수는 손을 부르르 떨며 섰다.
그리고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민수는 나와서 사과했다. 미안해.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 다시는 안 그럴게. 수지는 그 말을 믿었다. 한 번뿐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두 번째가 있었다. 세 번째도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많아졌다. 민수는 술만 마시면 폭력적이 되었다. 때로는 술을 마시지 않아도 화를 냈다. 수지는 눈치를 보며 살았다. 민수 기분이 어떤지 살피고 건드리지 않으려 조심했다. 그래도 맞았다. 수지는 왜 참고 사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떠나면 되는 거였다. 이혼하면 되는 거였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이유가 많았다. 부모님께 뭐라고 말하나?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 이혼한 여자로 살아갈 자신이 없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민수가 가끔은 다정했다. 폭력 후엔 늘 사과했다. 꽃을 사오기도 했다. 울면서 정말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하고 빌었다. 그럴 때마다 수지는 흔들렸다. 이 사람이 변할 수도 있을 거라고, 예전처럼 돌아갈 수도 있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민수는 변하지 않았다. 아니, 더 나빠졌다. 폭력의 주기가 짧아졌고 강도도 세졌다. 이제는 사과도 안 했다. 마치 당연한 것처럼 수진을 대했다. 수지는 벤치에 앉아 울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울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 봤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다. 다들 자기 일로 바빴다. 한참을 울고 나서 수지는 얼굴을 닦았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다. 걸어서 30분 거리였다. 천천히 걸었다. 도착하기 싫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갈 곳이 없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다.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있었다. TV를 보고 있었다. 수진을 보더니 물었다. 병원 다녀왔어? 네. 뭐래? 별거 아니래요. 수진은 그 말만 남기고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천장엔 작은 얼룩이 있었다. 예전에 비가 셀 때 생긴 자국이었다. 수지는 그 얼룩을 보며 생각했다. 나도 저 얼룩처럼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갖게 되는 걸까? 밤이 되었다. 민수가 돌아왔다. 술 냄새가 났다. 수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는 척했다. 민수가 방에 들어왔다. 침대 옆에 섰다. 자,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민수는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웠다. 등을 돌리고 누웠다. 그리고 곧 코를 골기 시작했다. 수지는 눈을 떴다. 어둠 속에서 민수의 뒷모습을 봤다. 이 사람이 내 남편이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 지금은 두려운 사람.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일찍 일어났다. 민수가 출근하기 전에 일어나 아침을 차렸다. 밥을 짓고 국을 끓였다. 계란 후라이를 부쳤다. 식탁을 차리고 민수를 불렀다. 밥 먹어요. 민수가 나왔다.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있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다. 수진도 마주 앉았다. 둘은 말없이 밥을 먹었다. 오늘 저녁 늦을 거야. 민수가 말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회식이에요? 응. 민수는 밥을 다 먹고 일어났다. 수진을 보지도 않고 현관으로 갔다. 문을 열고 나갔다. 문 닫는 소리. 그리고 침묵. 수지는 식탁에 앉아 멍하니 있었다.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왔다. 수진을 보고 인상을 찌푸렸다. 밥 먹었어? 네. 설거지는? 지금 할게요. 수지는 일어나 그릇을 치웠다. 싱크대에 물을 받고 설거지를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TV를 켰다. 아침 뉴스가 나왔다.
설거지를 하며 수지는 생각했다. 이 집에서 나만 일하는 것 같다. 시어머니는 청소도 안 하고 밥도 안 차린다. 그저 TV만 본다. 민수도 집안일은 거들떠보지 않는다. 모든 게 수진 몫이었다. 하지만 수지는 불평하지 않았다. 불평하면 또 맞으니까 그냥 참고 했다. 로봇처럼. 오후에 수지는 빨래를 했다. 세탁기를 돌리고 빨래를 널었다. 그리고 청소기를 돌렸다. 거실, 방, 화장실, 구석구석 청소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빨래를 개며 수지는 시어머니를 힐끗 봤다. 저 사람은 왜 아무 말도 안 할까? 아들이 며느리를 때리는 걸 알면서도 어젯밤에도 봤잖아. 민수가 손을 들려는 걸. 그런데 왜 아무것도 안 하는 걸까? 수지는 속으로 시어머니를 원망했다. 같은 여자인데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거지? 왜 아들 편만 드는 거지?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다. 이 집에선 침묵이 생존 방법이었다. 저녁 때가 되었다. 민수는 오지 않았다. 회식이라고 했으니까. 수지는 시어머니와 둘이 저녁을 먹었다. 아니,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서 밥을 먹었을 뿐이다. 대화는 없었다. 국 더 드실래요? 수진이 물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수지는 혼자 남아 설거지를 했다. 밤 11시쯤 민수가 돌아왔다. 술에 취해 비틀거렸다. 수지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민수가 방에 들어왔다. 옷도 벗지 않고 침대에 쓰러졌다. 곧 코를 골기 시작했다. 수지는 일어나 민수의 옷을 벗겼다. 양말을 벗기고 이불을 덮어줬다. 그리고 다시 누웠다. 민수 옆에 누웠지만 몸을 떨어뜨렸다. 닿고 싶지 않았다. 잠이 오지 않았다. 수지는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여러 생각이 스쳤다. 여기서 도망치면 어떨까? 짐을 싸서 나가면 어떨까? 하지만 갈 곳이 없었다. 친구도 없었다. 결혼하고 나서 친구들과 연락을 끊었다. 민수가 싫어했으니까. 부모님한테 갈 수도 없었다. 부모님은 시골에 사셨다. 농사를 지으셨다. 수진이 결혼할 때 너무 기뻐하셨다. 서울 사는 남자한테 시집 가다니 우리 딸 잘 됐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지금 가서 남편이 저를 때려요 하고 말할 수 있을까? 부모님이 얼마나 실망하실까? 수지는 눈물을 흘렸다. 소리 없이 베개가 젖었다. 며칠이 지났다. 똑같은 하루가 반복됐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짓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저녁을 차리고 잠들고 민수는 계속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다. 가끔 폭력을 휘둘렀다. 어느 날 밤 민수가 화를 냈다. 이유는 알 수 없었다. 그냥 기분이 나빴나 보다. 수진을 밀쳤다. 수진은 벽에 부딪혔다. 머리를 찧었다. 정신이 아득해졌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이야. 민수가 소리쳤다. 수지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머리가 어지러질했다. 당신 인생이 왜 내 탓이에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수는 비웃었다. 내가 나한테 뭘 해준 게 있어? 밥이나 제대로 하냐? 집안일이나 제대로 하냐? 제가 매일매일 다 하잖아요. 수진이 소리쳤다.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다. 민수는 잠깐 멈칫했다. 그러더니 다가왔다. 수진의 머리채를 잡았다. 감히 나한테 소리를 질러? 수진은 비명을 질렀다. 시어머니 방에서 불이 켜졌다. 문이 열렸다. 인숙이 나왔다. 민수야, 그만해. 인숙이 외쳤다. 민수는 어머니를 봤다. 그리고 수진을 놓았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수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인숙은 거실에 서서 수진을 봤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그저 바라만 봤다. 한참 후에 인숙이 다가왔다. 수진 옆에 쪼그리고 앉았다. 괜찮아?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울기만 했다. 인숙은 손을 뻗어 수진의 등을 쓰다듬었다. 어색하게, 서툴게, 일어나. 방에 가서 쉬어. 수진은 천천히 일어났다. 비틀거렸다. 인숙이 부축했다. 수진은 자기 방으로 걸어갔다. 민수가 자고 있는 방. 하지만 갈 곳이 없었다. 들어가서 침대 한쪽 구석에 누웠다. 민수와 최대한 떨어져서 인숙은 거실에 남아 있었다.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다. 마음이 복잡했다. 아들이 저렇게 될 줄은 몰랐다. 예전엔 착한 아이였는데 대체 언제부터 저렇게 된 걸까? 문득 남편이 떠올랐다. 박종철, 그 사람도 저랬다. 술 마시고 와서 인숙을 때렸다. 아무 이유 없이 그저 화가 나면 때렸다. 인숙은 그걸 참았다. 시대가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제 아들이 똑같이 하고 있었다.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었다. 인숙은 그게 두려웠다. 민수가 아버지처럼 되는 게. 인숙은 눈을 감았다.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다. 민수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인숙을 때리는 걸 보고 울던 모습. 엄마, 괜찮아? 하고 물어보던 어린 목소리. 그 아이가 이제 자기 아내를 때리고 있었다. 인숙은 가슴이 아팠다. 뭔가 잘못됐다. 크게 잘못됐다. 하지만 어떻게 고쳐야 할지 몰랐다. 인숙은 찬장을 열었다. 오래된 앨범이 쌓여 있었다. 먼지가 수북했다. 인숙은 그 중 하나를 꺼냈다. 갈색 가죽 표지의 앨범이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펼쳤다. 첫 페이지에 결혼 사진이 있었다. 젊은 인숙과 박종철. 둘 다 웃고 있었다. 하얀 웨딩드레스와 검은 턱시도. 사진 속 인숙은 행복해 보였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나? 인숙은 기억이 잘 나지 않았다. 페이지를 넘겼다.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 민수였다. 갓난아기였다. 작고 빨갛고 울고 있었다. 인숙은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봤다. 이렇게 작았던 아이가 이제는 자기 아내를 때리는 남자가 되었다. 또 페이지를 넘겼다. 민수의 돌잔치 사진. 한복을 입고 앉아 있는 민수. 통통한 볼에 까만 눈. 웃고 있었다. 행복해 보였다. 인숙은 앨범을 덮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언제부터 잘못된 걸까? 어디서부터 꼬인 걸까? 문득 한 장면이 떠올랐다. 민수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학교에서 돌아와 울고 있었다. 인숙이 물었다. 왜 우니?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울기만 했다. 인숙은 다그쳤다. 말을 해야 알지. 그러자 민수가 말했다. 아빠가 무서워. 그날 밤 박종철이 또 술을 마시고 왔다. 인숙에게 소리를 질렀다. 민수는 방에서 그 소리를 들었을 거였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고 있었을 거였다. 인숙은 한숨을 쉬었다. 그때 민수를 제대로 안아줬어야 했다.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하고 말해줬어야 했다. 하지만 인숙은 그러지 못했다. 자기도 무서웠으니까. 남편이 무서웠으니까. 민수는 그렇게 자랐다. 폭력을 보고 자랐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는 걸 보고 자랐다. 그리고 그게 정상이라고 배웠다. 남자는 여자를 때려도 된다고. 화가 나면 폭력을 써도 된다고. 인숙은 자신이 민수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걸 깨달았다. 아들을 지키지 못했다. 올바르게 키우지 못했다. 그저 살아남는 법만 가르쳤다. 참는 법, 외면하는 법. 소파에 앉아 있는데 수진의 방문이 열렸다.
수진이 나왔다. 얼굴이 부어 있었다. 어젯밤에 많이 운 모양이었다. 수진은 부엌으로 갔다. 물을 마셨다. 인숙은 수진을 봤다. 말을 걸까 말까 고민했다. 결국 입을 열었다. 수진아. 수진이 돌아봤다. 표정은 경계하고 있었다. 어제 미안했다. 인숙이 말했다. 수진은 눈을 깜빡였다. 뭔가 의외라는 표정이었다. 제가 더 일찍 나갔어야 했는데, 민수를 말렸어야 했는데,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인숙을 바라봤다. 인숙은 계속 말했다. 민수가 원래 저런 애가 아니었어. 어렸을 땐 착했어. 근데 말이 끊겼다. 인숙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수진이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저 이제 못 살겠어요. 인숙은 수진을 봤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매일매일 맞아요. 이유도 없이 맞아요. 저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맞아요. 이제 정말 못 견디겠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인숙은 가슴이 먹먹했다. 이혼하고 싶어요. 여기서 나가고 싶어요. 인숙은 숨을 들이켰다. 이혼. 그 단어가 무겁게 느껴졌다. 인숙의 세대에서 이혼은 큰일이었다. 여자가 이혼하면 손가락질 받았다. 인생이 끝났다고 여겨졌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시대가 바뀌었다. 여자도 자기 인생을 선택할 수 있었다. 폭력을 참으며 살 필요가 없었다. 수진아, 그러면. 인숙이 말을 시작했는데 현관문이 열렸다. 민수였다. 출근했다가 뭔가를 빼먹고 온 모양이었다. 방으로 들어가더니 서류를 꺼내 들고 나왔다. 인숙과 수진을 봤다. 뭐해? 민수가 물었다. 날카로운 목소리였다. 수진은 고개를 돌렸다. 아무것도 아니야. 인숙이 대답했다. 민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뭔가 의심하는 눈빛이었다. 수진이랑 무슨 얘기했어? 그냥 아침 먹으라고 했지. 민수는 코웃음을 쳤다. 그리고 현관으로 가서 나갔다. 문 닫는 소리가 크게 울렸다. 수진은 그 자리에 서서 주저앉았다. 바닥에 털썩 앉았다. 인숙은 다가가 수진 옆에 앉았다. 둘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어머니도 맞으셨죠? 수진이 갑자기 물었다. 인숙은 깜짝 놀라 수진을 봤다. 아버님한테요. 맞으셨죠? 인숙은 대답하지 못했다. 입술이 떨렸다. 수진이 말을 이었다. 저 알아요. 민수가 말했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폭력을 휘둘렀다고, 그걸 보고 자랐다고. 인숙은 고개를 숙였다. 그래, 맞았어. 작은 목소리였다. 수진은 인숙을 봤다.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 말에 인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오랜만에 누군가 자기를 이해해주는 것 같았다. 나도 너처럼 도망가고 싶었어. 근데 갈 곳이 없었어. 그 시절엔 여자 혼자 살 수 없었어. 그래서 참았어. 평생. 수지는 인숙의 손을 잡았다. 주름진 손, 거칠고 투박한 손, 오랜 세월 고생한 손이었다. 어머니, 저는 참고 싶지 않아요. 인숙은 수진을 봤다. 수진의 눈에는 결연함이 있었다. 나가고 싶어요. 이 집에서, 민수한테서. 인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가야지. 이렇게 살면 안 돼. 수진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시어머니가 자기 편을 들어줄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다. 어머니, 미안해. 그동안 너한테 못되게 굴었어. 내가 너를 탓했어. 근데 그게 아니었어. 잘못은 민수한테 있었어. 인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지는 울기 시작했다. 인숙도 울었다. 두 여자는 부엌 바닥에 앉아 함께 울었다. 한참을 울고 나서
둘은 일어났다. 얼굴을 닦았다. 인숙이 말했다. 수진아, 준비해. 나갈 준비. 정말요? 응. 이 집에 더 있으면 안 돼. 민수가 너를 죽일지도 몰라.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다. 옷을 꺼내 가방에 넣었다. 중요한 서류도 챙겼다. 통장, 신분증, 도장. 인숙은 거실에 서서 수진을 도왔다. 가방을 하나 더 꺼내줬다. 수진은 빠르게 짐을 쌌다. 민수가 돌아오기 전에 나가야 했다. 1시간 만에 짐이 다 쌌다. 큰 가방 2개. 그게 수진의 8년 결혼 생활의 전부였다. 어디로 갈 거야? 인숙이 물었다. 수진은 잠깐 생각했다. 친구 집에 갈게요. 일단 전화번호 알려줘. 나한테. 수진은 종이에 번호를 적어 인숙에게 줬다. 인숙은 그걸 받아 주머니에 넣었다. 어머니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진이 물었다. 인숙은 허공을 봤다. 나는 여기 남아야지. 민수를 바로 잡아야 해. 혼자서요? 응. 수진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인숙은 괜찮다는 듯 손을 흔들었다. 나는 괜찮아.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민수한테 똑바로 말할 거야. 수진은 인숙을 안았다. 인숙도 수진을 안았다. 두 여자는 처음으로 서로를 이해했다. 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들로서 고마워요, 어머니. 미안해.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수진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갔다. 신발을 신었다. 문을 열고 뒤돌아봤다. 인숙이 서 있었다. 잘 지내요. 너도. 수진은 나갔다. 문이 닫혔다. 인숙은 혼자 남았다. 고요한 집.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뭔가 달라졌다. 공기가 달랐다. 인숙은 거실에 앉았다. 민수가 돌아올 시간을 기다렸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무서웠다. 하지만 동시에 결연했다. 이제는 맞설 거였다. 아들에게, 그리고 과거에. 저녁 7시쯤 민수가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인숙은 소파에 앉아 있었다. TV도 켜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다. 엄마, 왜 이래? TV도 안 보고. 민수가 물었다. 인숙은 민수를 봤다. 차분한 눈빛이었다. 민수야, 수진이 나갔다. 민수의 얼굴이 굳었다. 뭐? 집 나갔어. 짐 싸서 나갔어. 민수는 방으로 뛰어갔다. 문을 열었다. 옷장이 열려 있었다. 옷이 없었다. 서랍도 비어 있었다. 민수는 거실로 나왔다. 어디 갔어? 몰라. 전화번호는 안 알려줬어. 민수의 얼굴이 빨개졌다. 화가 치밀어 올랐다. 엄마가 보냈어? 엄마가 나가라고 했어? 아니. 거짓말. 민수가 소리쳤다. 인숙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수야, 너 잘못했어. 뭐? 수진이한테 잘못했어. 때렸잖아. 폭력 휘둘렀잖아. 민수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게 뭐 어때서? 뭐가 어떻냐고? 인숙의 목소리가 커졌다. 사람을 때리는 게 어떻게 당연한 거야? 아내를 때리는 게 어떻게 괜찮은 거야? 민수는 입을 다물었다. 인숙이 계속 말했다. 너 아빠 닮아가고 있어. 똑같아. 술 마시고 와서 사람 때리고, 화나면 폭력 쓰고, 너 아빠처럼 되고 싶어? 민수의 눈이 흔들렸다. 아빠는 그래도 뭐? 아빠도 잘못했어. 나한테 폭력 휘둘렀어. 나는 평생 참고 살았어. 근데 수진이는 안 참아. 참으면 안 돼. 너는 변해야 해. 민수는 소파에 털썩 앉았다. 머리를 감싸쥐었다. 엄마는 나를 이해 못해. 이해해.
나도 힘들었어. 너도 힘들었겠지. 근데 그게 핑계가 안 돼. 수진이한테 폭력 휘두를 이유가 안 돼.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인숙은 민수 앞에 섰다. 민수야, 상담받아. 치료받아. 안 그러면 너 인생 망가져.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필요 없어. 필요 있어. 너 지금 병들어 있어. 마음이 병들어 있어. 민수는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쾅 닫았다. 인숙은 그 문을 바라봤다. 한숨을 쉬었다. 쉽지 않을 거였다. 민수를 바꾸는 건. 하지만 인숙은 포기하지 않을 거였다. 아들을 포기할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노력할 거였다. 밤이 깊어갔다. 인숙은 잠들지 못하고 거실에 앉아 있었다. 창밖을 봤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저 불빛 어딘가에 수진이 있을 거였다. 안전하길 바랐다. 행복하길 바랐다. 그리고 민수도. 민수가 변하길 바랐다. 아버지처럼 살지 않길 바랐다. 폭력을 끊어내길 바랐다. 인숙은 눈을 감았다. 기도했다. 오랜만에 하는 기도였다. 신에게 빌었다. 이 가족을 구해달라고. 이 악순환을 끊어달라고. 수지는 친구 은혜네 집에 있었다. 작은 원룸이었다. 짐을 내려놓고 침대에 앉았다. 은혜가 차를 끓여왔다. 일단 마셔. 진정해. 수지는 따뜻한 차를 받아들었다. 손이 떨렸다. 컵을 입에 대고 한 모금 마셨다. 목구멍이 따뜻해졌다. 고마워, 은혜야. 무슨 소리. 당연하지. 넌 내 친구잖아. 은혜는 수진 옆에 앉았다. 수진의 손을 잡았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수진은 한참 생각했다. 이혼할 거야. 진짜? 응. 더 이상 못 살겠어. 계속 맞으면서 살 순 없어. 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 결심했어. 변호사 알아봐야겠다. 응. 내일 상담 예약할게. 수지는 핸드폰을 꺼냈다. 민수한테서 전화가 20통 넘게 왔다. 문자도 수십 개. 모두 무시했다. 읽지도 않았다. 민수가 전화 많이 했네. 은혜가 말했다. 수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받지 않을 거야. 어차피 사과하는 척하면서 다시 때릴 거야. 맨날 그랬어. 은혜는 수진을 안았다. 수지는 은혜 품에서 울었다. 오래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이틀 후 수지는 변호사 사무실에 갔다. 중년 여자 변호사가 맞아줬다. 이름은 김미란이었다. 앉으세요. 수지는 의자에 앉았다. 김미란 변호사는 수진의 얼굴을 봤다. 멍 자국을 봤다. 남편한테 맞으셨죠? 네. 얼마나 오래됐어요? 결혼한 지 8년인데 한 6년 정도요. 김미란은 메모를 했다. 증거는 있어요? 사진이나 병원 기록? 수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병원 진단서였다. 지난 2년간 받은 진단서들을 모아뒀었다. 이것밖에 없어요. 김미라는 서류를 넘겨봤다. 표정이 어두워졌다. 심각하네요. 갈비뼈, 금, 타박상, 뇌진탕 의심. 이 정도면 상해죄로 고소할 수 있어요. 고소까지는. 수진이 망설였다. 김미란이 말했다. 수진 씨 생각해 보세요. 이혼만 하면 남편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계속 괴롭힐 거예요. 법적으로 확실히 해두는 게 좋아요. 수지는 고민했다. 민수를 감옥에 보내고 싶지는 않았다. 하지만 김미란의 말이 맞았다. 민수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였다. 알겠어요. 고소할게요. 김미란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제가 서류 준비할게요. 이혼 소송이랑 고소 동시에 진행하죠. 수지는 서류에 서명했다. 손이 떨렸지만 끝까지 이름을 썼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한편 인숙은 집에서 민수와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민수는 수진이 나간 뒤로 매일 술을 마셨다. 집에 들어와 물건을 집어던졌다. 인숙에게 소리를 질렀다. 엄마가 수진이 보냈잖아. 보내지 않았어. 수진이가 스스로 나간 거야. 거짓말. 민수는 소파를 발로 찼다. 인숙은 그 모습을 지켜봤다. 무섭지 않았다. 이상하게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불쌍했다. 저렇게 망가진 아들이 불쌍했다. 민수야, 술 그만 마셔. 내가 뭘 하든 내 맘이야. 너 이러다 죽어. 민수는 비웃었다. 죽으면 어때? 어차피 다 끝났는데. 인숙은 민수에게 다가갔다. 민수의 얼굴을 마주봤다. 안 끝났어. 너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변할 수 있어. 변해서 뭐해? 수진이는 안 돌아와. 돌아올 필요 없어. 수진이는 수진이 인생 살아야지. 너는 너 인생을 바로 잡아야 해. 민수는 고개를 돌렸다. 인숙은 민수의 어깨를 잡았다. 민수야, 상담받자. 같이 가자. 엄마랑 같이. 민수는 인숙을 봤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엄마 나 어떻게 해야 해? 인숙은 민수를 안았다. 오랜만이었다. 아들을 아는 게. 민수는 인숙 품에서 울었다. 어린아이처럼. 괜찮아. 엄마가 도와줄게. 같이 고쳐보자. 며칠 후 인숙과 민수는 상담센터에 갔다. 중년 남자 상담사가 맞아줬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둘은 소파에 앉았다. 상담사는 마주 앉았다. 오늘 어떤 이유로 오셨어요? 인숙이 대답했다. 아들이 아내한테 폭력을 휘둘렀어요. 도움이 필요해요. 상담사는 민수를 봤다.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민수 씨, 이야기 좀 해볼래요? 민수는 한참을 침묵하다 입을 열었다. 저는 통제가 안 돼요. 화가 나면 막을 수가 없어요. 언제부터 그랬어요? 모르겠어요. 결혼하고 나서부터인 것 같아요. 상담사는 메모를 했다. 어렸을 때 가정 환경은 어땠어요? 민수는 인숙을 봤다. 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민수가 말했다.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폭력을 휘둘렀어요. 저는 그걸 보고 자랐어요.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민수 씨는 폭력을 학습한 거예요. 어릴 때 본 걸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럼 제 탓이 아니에요? 민수가 물었다. 상담사는 고개를 저었다. 책임은 당신한테 있어요. 하지만 이해할 순 있죠. 당신도 피해자였으니까. 그래도 이제는 바꿔야 해요. 당신 아내는 더 이상 피해자가 되면 안 되니까요.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상담사가 말을 이었다. 앞으로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아야 해요. 분노 조절 프로그램도 들어야 하고요.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노력하면 변할 수 있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해볼게요. 상담은 1시간 동안 이어졌다. 끝나고 나서 인숙과 민수는 센터를 나왔다. 밖은 추웠다. 바람이 불었다. 엄마 고마워. 민수가 말했다. 인숙은 민수를 봤다. 뭐가? 같이 와줘서. 혼자였으면 못 왔을 거야. 인숙은 민수의 손을 잡았다. 우리 같이 이겨내자. 이 악순환을 끊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편 수지는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다. 김미란 변호사는 민수에게 소장을 보냈다. 민수는 소장을 받고 충격을 받았다. 엄마, 수진이가 이혼 소송을 걸었어. 인숙은 놀라지 않았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그럴 줄 알았어. 어떻게 해야 해? 받아들여야지. 민수는 소파에 앉았다. 소장을 읽었다. 가정폭력, 상해, 정신적 학대.
모든 게 사실이었다. 엄마, 나 감옥 가는 거야? 모르겠다. 변호사 선임해야겠다. 민수는 변호사를 만났다. 남자 변호사였다. 소장을 읽더니 한숨을 쉬었다. 증거가 확실하네요. 병원 기록이 다 있어요. 그럼 저 감옥 가요? 합의하면 안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부인이 합의할 것 같지 않네요. 민수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제가 잘못했어요. 어떻게든 사과하고 싶어요. 부인이 만나주지 않을 거예요. 변호사의 말이 맞았다. 수지는 민수를 만나주지 않았다. 전화도 받지 않았다. 민수는 절망했다. 재판 날짜가 잡혔다. 3주 후였다. 민수는 그 사이 상담을 계속 받았다. 매주 2번씩 센터에 갔다.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자기 문제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수진에게 진심으로 미안해했다. 재판 당일 법정에 민수와 수진이 들어섰다.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판사가 들어왔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수진 측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했다. 병원 진단서, 사진, 증언. 민수의 폭력이 명백히 드러났다. 민수 측 변호사는 반박했다. 피고는 현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엄격했다. 가정폭력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피고는 6년 동안 배우자를 학대했습니다. 참작의 여지가 적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다. 피고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분노조절 프로그램 이수를 명합니다. 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감옥은 면했다. 하지만 기록에 남았다. 전과자가 되었다. 이혼은 인정되었다. 재산 분할도 수진에게 유리하게 판결났다. 위자료도 상당액 지급해야 했다. 재판이 끝나고 복도에서 수진과 민수가 마주쳤다. 민수가 다가갔다. 수진아. 수진은 뒤로 물러섰다. 민수는 멈췄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민수를 바라봤다. 그리고 돌아섰다. 걸어가 버렸다. 민수는 그 뒷모습을 봤다. 수진은 자유로워 보였다. 가벼워 보였다. 민수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기가 수진을 얼마나 짓눌렀는지. 인숙은 법원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민수가 나왔다. 인숙은 민수를 안았다. 수고했어. 민수는 인숙 품에서 울었다. 엄마, 나 이제 어떻게 해? 다시 시작하는 거야. 제대로. 6개월이 지났다. 수지는 새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다. 작은 투룸이었다. 혼자 살기엔 충분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수지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봤다. 아침이 평화로웠다. 이혼 후 수지는 새 직장을 구했다. 작은 회사였지만 분위기가 좋았다. 동료들이 친절했다. 수지는 서서히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했다. 웃음도 돌아왔다. 가끔 악몽을 꿨다. 민수가 나타나 자기를 때리는 꿈. 그럴 때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깼다. 하지만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상담도 계속 받고 있었다. 트라우마를 치료하고 있었다. 수지는 핸드폰을 꺼냈다. 연락처를 찾았다. 인숙? 시어머니였던 사람. 아니, 이제는 그저 인숙이었다.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인숙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수진이에요. 아, 수진아. 잘 지내? 네. 어머니는요? 나도 잘 지내. 잠깐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럼. 어디서 볼까? 공원 어때요? 날씨도 좋은데. 좋아. 토요일 2시에 보자. 네. 그럼 그때 봬요.
전화를 끊고 수지는 미소를 지었다. 인숙과의 관계는 이상했다. 더 이상 고부 사이가 아니었다. 하지만 완전히 남도 아니었다. 같은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 서로를 이해하는 사람들. 토요일이 되었다. 수지는 공원에 나갔다. 벤치에 앉아 기다렸다. 날씨가 좋았다. 5월의 햇살이 따스했다. 꽃이 피어 있었다. 인숙이 나타났다. 예전보다 밝아 보였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수지는 일어나 인사했다. 어머니, 수진아. 둘은 포옹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요즘 어때? 인숙이 물었다. 수지는 미소를 지었다. 좋아요. 새 직장도 다니고 혼자 사는 것도 익숙해졌어요. 다행이다. 많이 힘들었을 텐데. 어머니는요? 민수는? 인숙은 한숨을 쉬었다. 민수는 노력하고 있어. 상담도 계속 받고 봉사활동도 하고. 많이 변했나요? 조금씩. 아직 멀었지만 그래도 예전보단 나아.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나저나 어머니, 민수랑 아직 같이 살아요? 인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민수를 내보냈어. 수지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요? 응. 한 달 전에. 이제 혼자 살아야 한다고 했어. 엄마 집에서 계속 있으면 안 된다고. 민수가 뭐래요? 처음엔 반발했지. 근데 결국 나갔어. 지금 작은 고시원에서 살고 있어. 수지는 감탄했다. 대단하세요, 어머니. 인숙은 씁쓸하게 웃었다. 대단한 게 아니야. 진작 했어야 하는 건데. 그래도 쉽지 않았을 텐데요. 쉽지 않았지. 그래도 해야 했어. 민수가 진짜 변하려면 혼자 서야 해. 둘은 잠시 침묵했다. 주변에서 아이들이 뛰어놀았다. 웃음소리가 들렸다. 수진아, 너한테 미안해. 인숙이 갑자기 말했다. 수지는 인숙을 봤다. 왜요? 진작 너를 도와줬어야 했는데. 민수를 말렸어야 했는데. 그냥 보고만 있었어. 어머니, 나도 피해자였다고 변명할 수 있겠지. 근데 그게 핑계가 안 되더라. 나는 어른이었고 힘이 있었어. 근데 쓰지 않았어. 인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수지는 인숙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괜찮아요. 어머니도 힘드셨잖아요. 저도 이해해요. 고마워. 너 같은 며느리를 둬서 아니, 너 같은 사람을 알게 돼서 다행이야. 수진도 눈물을 흘렸다. 둘은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나저나 수진아, 너 새로 만나는 사람 있어? 인숙이 물었다. 수진은 얼굴을 붉혔다. 아직은요. 그냥 혼자 있는 게 편해요. 그래. 천천히 해. 급할 거 없어. 어머니는 어때요? 요즘 뭐 하세요? 나는 요즘 봉사활동 다녀. 봉사활동이요? 응. 여성 쉼터에서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 돕는 일. 수지는 놀랐다. 정말요? 대단하세요. 대단한 게 아니야. 내가 겪었던 일이니까 남일 같지가 않더라. 도와주고 싶었어. 어머니,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인숙은 웃었다. 나이 70이 넘어서 변하네. 늦었지만 그래도 변할 수 있더라. 둘은 공원을 산책했다. 나무 그늘 아래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과거, 현재, 미래. 아픔, 치유, 희망. 수진아, 너 행복해? 인숙이 물었다. 수지는 잠시 생각했다. 네, 행복해요. 예전엔 행복이 뭔지 몰랐는데 지금은 알 것 같아요. 아침에 눈 떴을 때 두렵지 않은 것. 그게 행복이더라고요. 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나도 그래.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마음이 가벼워. 누구 눈치 안 보고 누구한테 맞을까 걱정 안 하고.
어머니도 행복하세요? 응, 나도 행복해. 늦었지만. 한편 민수는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었다. 작은 방이었다. 침대와 책상이 전부였다. 하지만 민수는 이 공간이 싫지 않았다. 오히려 필요했다. 혼자 있는 시간,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 민수는 매주 상담을 받았다. 분노 조절 프로그램도 이수했다. 처음엔 형식적으로 했다. 하지만 점점 진심이 되었다. 자기 문제를 직시하게 되었다. 민수 씨, 요즘 어때요? 상담사가 물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화가 날 때 멈출 수 있어요. 예전엔 그냥 폭발했는데 이제는 숨을 쉬고 생각할 수 있어요. 좋아요. 많이 발전했네요. 민수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곧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런데 선생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수진이는 돌아오지 않을 거고 저는 전과자가 됐어요. 상담사는 차분히 말했다. 민수 씨,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어요. 지금부터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요. 그게 뭔데요? 수진 씨를 되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분은 당신 없이 행복해질 자격이 있어요. 대신 당신은 당신의 삶을 바로잡으세요. 다시는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 않는 사람이 되세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났다. 제가 수진이한테 정말 미안해요. 미안해하는 건 좋아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행동으로 보여야 해요.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민수는 그날 상담을 마치고 고시원으로 돌아왔다. 책상에 앉아 일기를 썼다. 요즘 매일 쓰고 있었다. 상담사가 추천해서 시작했는데 도움이 되었다. 오늘 상담에서 선생님이 말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다고. 나는 수진이에게 끔찍한 짓을 했다. 용서받을 수 없다. 하지만 반복하지 않을 수는 있다.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 1년이 지났다. 수지는 승진했다. 팀장이 되었다. 일도 잘 풀렸고 사람들도 좋았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 이름은 재훈이었다. 착한 사람이었다. 수진을 존중했다. 절대 화를 내거나 소리 지르지 않았다. 처음엔 조심스러웠다. 또 다칠까봐 무서웠다. 하지만 재훈은 달랐다. 천천히 수진의 마음을 열게 했다. 수진은 다시 사랑을 믿기 시작했다. 인숙은 여전히 쉼터에서 봉사했다. 많은 여성들을 도왔다. 자기 경험을 나눴다. 그들에게 희망을 줬다. 나도 변했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민수는 회사를 그만뒀다.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청소년 상담 봉사, 가정폭력 가정의 아이들을 돕는 일, 자기가 겪었던 고통을 다른 아이들이 겪지 않도록. 어느 토요일 오후 인숙은 민수를 만났다. 카페에서 민수는 예전보다 차분해 보였다. 눈빛이 달랐다. 엄마, 잘 지내셨어요? 응. 너는? 저도 잘 지내요. 인숙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요즘 뭐해? 청소년 상담 봉사 다녀요. 아이들 만나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 다행이다.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 물었다. 엄마, 수진이 어떻게 지내는지 아세요? 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잘 지내. 새 직장도 다니고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민수의 얼굴이 잠깐 어두워졌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었다. 다행이네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는 어때? 괜찮아? 괜찮아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는 받아들였어요. 수진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요. 인숙은 아들을 봤다. 정말 변했구나.
진심으로 변했구나. 민수야, 엄마가 자랑스러워. 민수는 눈물을 흘렸다. 엄마, 너 많이 노력했어. 쉽지 않았을 텐데. 잘했어. 민수는 인숙의 손을 잡았다. 엄마가 도와주셨잖아요. 혼자였으면 못했을 거예요. 우리 같이 이겨냈지. 그날 저녁 인숙은 집에 돌아와 창밖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아름다웠다. 인숙은 생각했다. 긴 터널을 지나왔구나. 어둡고 힘든 터널. 하지만 이제 빛이 보인다. 끝이 보인다. 민수도 수진도 자기도 모두 살아남았다. 그리고 더 강해졌다.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 인숙은 휴대폰을 꺼냈다. 수진에게 문자를 보냈다. 수진아, 오늘 민수를 만났어. 많이 변했더라. 너도 잘 지내지? 다음 주에 또 보자. 밥 먹으면서. 곧 답장이 왔다. 네, 어머니. 저도 잘 지내요. 다음 주에 봬요. 맛있는 거 먹어요. 인숙은 미소를 지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다. TV를 켰다. 뉴스가 나왔다. 하지만 인숙은 집중하지 않았다. 그저 편안하게 앉아 있었다. 이 집은 이제 평화로웠다. 폭력이 없었다. 소리도 없었다. 그저 고요했다. 좋은 고요. 평화로운 고요. 인숙은 눈을 감았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내쉬었다. 가슴이 가벼웠다. 오랜 세월 짊어졌던 무게를 내려놓았다. 죄책감, 수치심, 두려움 모두 내려놓았다. 이제 인숙은 자유로웠다. 진정한 자유. 그리고 어딘가에서 수진도 민수도 같은 것을 느끼고 있었다.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의 속도로. 하지만 모두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치유를 향해, 희망을 향해. 가부장제의 그림자는 길었다. 하지만 빛은 더 강했다. 두 여자가 손을 잡았을 때 어둠은 물러났다. 그리고 새로운 아침이 밝았다. 인숙은 창밖을 봤다. 별이 떠오르고 있었다. 반짝였다. 아름다웠다. 우리도 저 별처럼 빛날 수 있을까? 인숙은 생각했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이미 빛나고 있잖아. 마지막까지 감동 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제가 다시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